네, 시장의 트렌드와 사이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섹터 종목 찾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시장이 팍팍 가주는 흐름이 아니었으면 답답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이제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 이런 시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조정 속에 기회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봅니다. IS의 이지환 대표님과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님과 나눌 오늘 주제 첫 번째는요. 네, 역시 사진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얘기는 계속하지만 계속하는 건 그만큼 이제 시장의 이제 핵심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네, 잘 버티는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잘 버티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 대비로 네. 보면 잘 버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아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난 9월달 상승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극과 극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0조 원 이상 9월 1일 이후 매수를 했고 하이닉스는 13조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수급이 극과 극을 보이면서 두 종목 다 예상치만큼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확 좋게 상승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제 기대감은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 1분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전에 AI 버블이라는 미국 증시에서의 이 악풍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잘 견디냐 여부에 따라서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다음 주 이후부터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미국이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만약 조정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번 주 이후에 잘 견디면 좀 좋은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전 고점을 좀 뚫으려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목표가들이 대략 위쪽으로 한 16만 원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은 10만 전자, 11만 전자, 12만 전자 얘기 안 하네. 이런 어떤 조정 구간을 뚫고 가면 시장에 나와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치, 그다음에 또 이 대표님 생각하는 갈 수 있는 어떤 삼성전자만 봤을 때 갈 수 있는 목표점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지금 이제 16만 원대까지 목표가는 좀 나와 있고,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D램 사이클에서 가격 인상, DDR4 같은 레거시 반도체도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1년 전과 대비해서 한 8배 이상, DDR5도 10월달 이후에 60%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 여기에 HBM4에 대한 기대감과 HBM3 12단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 가격적 요인이 내년 1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저는 16만 원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오버슈팅까지 감안하면 18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수치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 반영은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 이후 내년 1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는 주가 탄력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체된 구간을 지나가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는 꼭 가지고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업계 시각 이상으로 좋으십니다. 다음 SK하이닉스인데 이제 이 얘기는 꼭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좀 밀리는 거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같이 가는 거지 이렇게 우열을 가릴 필요가 굳이 있느냐는 분도 있거든요. 대표님 시각은 어떠세요? 하이닉스는? 저는 같이 가는 시각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사실 주가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지금은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때문에 어느 정도 압박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그 AI 학장론에서 나오는 AI 칩을 생산하는 곳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브로드컴을 비롯한 맞춤형 칩까지 이렇게 확대되는데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이슈화가 됐던 구글의 TPU 칩에 그 75%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고 아마존에 이번에 나왔던 새로운 칩에는 SK하이닉스가 100% 전량 공급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AI 칩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가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사실 나쁠 게 없거든요. 다만 이제 HBM4에서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와 물량을 양분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수급적으로 어쨌든 9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 13조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꼬여 있는 모습. 하지만 저는 이제 같이 가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이제 과거 증시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한 종목에 10조 원 이상 매도를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아직도 50만 원 이상의 주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는 반증도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오히려 12월 달 들어오면서 조금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든다면 SK 하이닉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동시 보유로 같이 가져가는 전략이 예. 지금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부장 쪽은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함께 가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번 상승에서 가장 돋보인 건 이수 페타시스인데 많이 올라온 만큼 흔들린다. 그런가 보면 사실은 약간 세트로 좀 영역을 확대하겠지만 뭐 LG네트워크나 삼성전기나 기판 이런 쪽에 있는 업체들은 또 견조하거든요. 네. 소부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생각보다 이제 아마 네. 상승 탄력이 크지 않아서 아마 예. 조금 당황하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업체 일부가 상승을 한 것 제외하고는 소재나 다른 부품업체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보다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관련되어 있는 부품 IT 기업들이 더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일부 장비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유입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역시 기관도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소부장 쪽은 개인 거래에 의해서 등락이 좌우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큼 상승폭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D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주가가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지만 네. 전공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전공정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연말 랠리 혹은 내년 1분기에 랠리가 나올 때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 전공정 업체들도 이전에 삼성전자가 5, 6만 원대 머물다가 10만 원대 상승할 때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전공정 관련된 종목은 삼성전자 주가가 11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좀 시세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 충분히 얘기했고요. 메가 트렌드 다음은 로봇 관련주 얘기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은 이제 두 트랙으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제 로봇, 원래 우리가 로봇 기업이라고 부르는 쪽,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 쪽의 로보틱스 이렇게 나눠볼 텐데요. 이제 원래 우리가 로봇으로 부르는 이제 기업들의 최근의 모멘텀, 이게 소위 단기 이슈일 거냐, 아니면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갈 수 있을 거냐, 그 부분 알려주십시오. 전체 이제 로봇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우리가 산업형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양분을 좀 했는데, 네. AI가 어느 정도 제도권에 올라오면서 이걸 융합하려는 시도가 지금은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의 정책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모멘텀이 좀 강하게 형성되기도 했지만, 로봇 관련주들의 최대 약점은 일단 실적이 아직까지는 쫓아오는 섹터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나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로봇은 지금 핵심 테마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실적이 과시화되기 전까지는 이 반복적인 모멘텀이 지속되기보다는 한번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또다시 좀 사그라드는 단기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는 산업형 로봇의 실적들도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무치했지만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공장 가동률이 30%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모멘텀이 좀 강할 때 어느 정도 좀 끊어가는 단계 스윙의 관점에서 지금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자로 얘기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로서의 기업 가운데는 어떤 기업들을 대표님은 조금 더 높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산업형 로봇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좀 대표적이고, 최근에 휴머노이드와 관련돼서는 단기 모멘텀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네. 최근에는 사실 현대차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코스닥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모멘텀이 좀 올렸다가 최근에는 현대차를 비롯한 코스피 대형주에도 매기가 좀 확산되는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아마 이제 대형주 관련된 쪽에서 실적이 좀 더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은데 역시 이제 대형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도 당장의 실적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뭐 실적을 제시하거나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주는 이제 두 트랙으로 현대차와의 로보틱스와 관련된 기업들을 여쭤본다고 했는데, 이제 현대자동차의 부품사들, 거기다가 이제 뭐 HL 만도까지 끼게 되면 이런 쪽은 원래 부품 쪽, 거기다가 로봇, 오늘은 뭐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 그죠? 그리고 상당히 조금 순수 로봇 기업보다는 오히려 좀 안정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어떠세요? 것처럼 충분히 이제 네. 그런 쪽에 모멘텀이 좀 강하고 만도나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나 만도가 이번 로봇 관련된 모멘텀에서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두 가지 배경이 맞습니다. 하나는 관세, 상호 관세 협상이 끝나고 상품 관세 끝난 이후에 관세 조정 이후에 바닥론이 나왔죠. 바닥론이 나왔고 여기에 로봇 모멘텀이 좀 더해지면서 현대차나 만도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폭이 꽤 크게 단기간에 만도는 60% 이상 나오는 모습도 좀 보여줬죠.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업황에 바닥론으로 접근했으면 사실 최근에는 현대차보다는 기아 흐름이 더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확연하게 현대차 흐름이 더 좋다라는 것은 이번 상승에 로봇 모멘텀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전통적인 코스닥 기업에서의 등락이 좀 버거우신 분들은 만도나 현대차 같은 부분에서 조금 변동성이 덜 큰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도 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현대차, 만도 얘기했고 현대차의 부품사 가운데서는 예를 들면 뭐 모비스나 글로비스나 오토에버나 그죠? 각각의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 가운데서는 어디가 제일 좋아 보입니까? 사실 이제 실적이 아직은 과시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이 몰리는 쪽을 좀 볼 수 있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안정적인 권에서 중장기 성장성을 가져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좀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비스는 여러 가지 모멘텀, 2차 전지부터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부터 자율주행까지 모두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좀 보시면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동성이 조금 작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만도나 최근에 나왔던 이런 현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단기간의 상승폭도 지금 60% 70% 넘게 나오거든요. 아마 그렇지만 조정도 받으면은 그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고 큰 종목 투자 시기를 좀 짧게 잡으시는 분들은 만도 위주로 보시거나 그 다음 투자 기간을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비스를 중심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환 대표님과 로봇 이야기 반도체 얘기했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좀 변수를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FOMC가 끝나고 나면 시장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동안 밀렸던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 이제 고용이나 물가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포함해서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다만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리 선반영되었다라는 부분과 함께 네. 사실 지난달, 이번 달 포함해서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었고 이번은 선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 전후에 미국 변동성 특히 기술주 위주로 지난달부터 상당히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아마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기술주가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지표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셧다운 기간 동안 10월, 11월에 발표됐던 지표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지표로 물가나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내년 1분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또 한 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나오는 고용 지표, CPI 지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번 주 미국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연말 랠리도 저는 좀 가능하다라는 좀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번 조정이 끝나면 아마 내년 1분기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큰 조정이 없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은 AI 버블론을 얘기하지만 그 팩트를 본다면은 실제로 AI 버블론을 일으킬 만한 캐펙스의 저하라든지 혹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의 자본 잉여
자유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버블론을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오라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버는 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더 큰 기업들은 이번에 옥석 가리기에서 AI 모멘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에 상당히 그 안도감이 놓입니다. 조정은 크게 팔고 도망가야 될 조정이 있고요. 사야 될 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정이 와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산탈랠리 기대감도 있고 그걸 넘어서도 기대감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주 또 넘어야 될 하나의 걱정의 담벼락이 일본 BOJ입니다. 금리 인상이 상당히 유력시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시장에는 이미 알려졌는데 그죠?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BOJ에서 한번 금리 동결을 예상하다가 기습적으로 인상하면서 네. 단기 NK 자금이 청산되면서 크게 증시가 조정받았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려감은 좀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부분이 금융시장 전반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인상이 아니라면 일부 이제 단기 NK 자금은 청산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 자금의 이탈은 없기 때문에 큰 충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BOJ에서 10bp를 인상할지 25bp를 인상할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25bp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금리는 0.75% 수준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NK 자금이 청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단기 NK 자금의 청산은 아마도 일부 ETF 자금이나 코인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나 일부 단기 해지 펀드 ETF와 관련된 쪽만 좀 조심을 하신다면 전체적인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의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알려진 악재는 사실 악재로서 영향력이 적죠. 이제 알려지지 않은 악재가 있을 때 그걸 해석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 주에 또 생각하고 있는 걱정의 담벼락들이 몇 개 있습니다. 분석해 주셨고요. 국내 증시의 뭐 이런 조정에서의 대응 전략은 앞서 미국 증시 얘기하시면서 얘기가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지환 대표님의 관심주 이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삼성전자입니다. 네. 앞선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그나마 실적을 가장 담보할 수 있고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시각으로 보면 목요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은 조정을 가장 빨리 끝낼 개연성이 또 있고 특히 4분기 실적은 한 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직전에 아마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좀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 상승 탄력도 중소형주 못지않게 나올 수 있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성도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시장의 리스크를 좀 저하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우리가 이제 가격 얘기했잖아요. 증권사에서 나와 있는 목표가가 16만 원 정도인데 16만 원 정도 제시해 주셨고 사실은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게 오시면 그거보다 더 아까 업사이드로 그죠? 네. 보셨기 때문에요. 네. 목표가가 16만 원, 17만 원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오늘 메가사이클 시장의 트렌드와 함께 관심 종목까지 IS의 이지환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